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리니어 리그레션과 관련돼서 제가 이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한 제가 예시를 줘서 1차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도 다 직접 계산을 해서 이 라인을 피팅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x랑 y가 있다면은 데이터만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미분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미분을 바로 미분을 해놓은 결과물에다가 대입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라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었죠. 근데 당연히 1차 선형식, 1차 리니어 리그레션, 변수 하나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변수가 이렇게 막 10개, 변수가 많은 그런 것들도 한번 풀고 싶을 텐데 그건 제가 왜 수업 시간에 더 이상은 안 다뤘냐면은 사실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야 하는 조금 음, 더 이해해야 하는 미적분적인 스킬과 그리고 선형대수학을 좀 알아야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번 강의는 여러분께 소개만 해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 여러분들께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 어떻게 그 부분이 연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키와 몸무게 그 문제에 좀 다차 함수, 그러니까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다중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희는 이렇게 뭐 14가지 변수인데 사실 14개 다 쓰진 않고 한 5가지를 쓸 건데 한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MEDV라는 값을 예측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집값이에요. 집값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 지역에 얼마나 범죄가 있는지 대충 얼마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집값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우싱 데이터라고 하고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보자면은 데이터가 총 아마 한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총 506개가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506개의 집에 관련된 거고 우리는 집값을 예측하는 거라서 얘가 얼마나 선생님이 얼마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집값은 얼마짜리 집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한번 볼 건데 이렇게 14개, 13개를 써서 하나를 예측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좀 줄여가지고 한 몇 개죠? 9개를 줄여서 데이터를 이렇게 5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MEDV를 예측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MEDV를 포함한 한 몇 가지들을 제거해서 데이터 X를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X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 변수, 집값을 볼 수 있는 5가지 변수를 가지고 각각의 MEDV를 y로 두고 이 y를 예측, 5개의 변수의 x를 가지고 하나의 y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506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 y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각각 첫 번째 집의 집값, 두 번째 집의 집값, 각각의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이제는 푸는 거예요. 데이터 y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면은 데이터를 제가 얘기했듯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과 테스트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나누는 함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x랑 y에서 한 20%만을 테스트로 쓴다 라고 했을 때 트레인 테스트에서 데이터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 트레인과 y 트레인 이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x 테스트와 y 테스트 이 두 개를 가지고 새롭게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드디어 트레인 X와 트레인 Y가 생겼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1차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1차 때는 우리가 이식을 적용했잖아요. 이 11쪽에 있는 이러한 수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W0랑 W1을 구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함수가 X가 하나가 아닌 몇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 트랜스포스 X 역행렬의 X 트랜스포스 Y라는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구해야만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웨이트들을 X에 각각 붙는 웨이트들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얘를 가장 줄이는 것을 미분을 통해서 구해보면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x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선형대수를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x가 있고 x의 x 매트멀 여기서 행렬곱인데 이게 xtx를 구하고 xtx의 인버스를 구하고 걔에다가 다시 우리가 y를 곱하면은 w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w가 여기서 베타랑 w랑 사실상 같은 건데 그러면 5가지의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 5가지 값은 첫 번째 값은 an이라는 것에 대해 붙는 가중치. 그래서 내가 이 42번째 집의 집값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0 곱하기 0.05 이거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고 얘랑 얘를 곱한 거를 또 더하고 그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면은 바로 집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y 예측, 우리가 예측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예측값은 뭘까요?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MSE, 이 sum of square라는 이 오차의 제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베타를 구하면은 이렇게 5가지의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각각 얘네들을 곱해서 y를 예측해 보면은 실제 y는 이렇게 25, 23, 77, 21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게 실제 y라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면은 23, 21, 11, 21 이런 식으로 예측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얼추 비슷하죠. 뭔가 세 번째 값이 확 작은 것도 비슷하고 네 번째 값이 얘는 예측은 13이었는데 실제로는 11 정도니까 얼추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예측 트레인 학습 데이터에서의 예측되는 y-값을 쭉 적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빈칸 채우라 했잖아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예측을 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잔차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 학습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된 프레딕션한 값을 빼면은 잔차가 나오고 잔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값, 우리가 실제 값과 원래 값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얘네를 측정하고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34 정도가 MSE다. 한 제곱차 한6 정도 6 정도의 오차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새롭게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매트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5개를 각각에 곱해서 쭉 더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 행렬곱이라고 하고 그래서 X랑 W랑 단순하게 행렬곱만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측값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측값과 실제 예측값 간의 차이를 구하면은 얼마나 이 모델이 좋은지, 이 모델이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지. 여기는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가 아까 위보다 좋죠. 아까 위는 34였는데 여기는 32죠.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적고 이런 경우에는 오버피팅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오버피팅은 안 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 평균 5나 6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코딩들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델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모델을 구하고 새롭게 예측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고 성능을 평가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앞으로도 쭉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올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보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